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시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8월 13일 8월의 2주차 경마. 자, 이번 주는 제주가 시장입니다. 서울과 부산. 자, 토요 경마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제주 교차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은 올 부산, 네. 토요일은 또 올 서울, 일요일은 서울과 부산, 서울 12개, 부산 4개. 자, 토요 경마는 서울만 15개의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제주 중간에 껴가지고 매주 위장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돌아가면서 매주 위장해서 그냥 두 개로만 딱 압축해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편해요. 압축도 되고. 자, 야한 경마가 연장이 됐다는 게 이제 지난주 마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요 경마는 10월 말까지, 토요 경마는 10월 1일까지 야한 경마가 시행이 되고, 뭐 일요 경마는 예정대로 뭐 주간으로 시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네, 오너스컵이 펼쳐지는데요. 뭐 서울 말도 한 3마리 내려갔습니다만 별다른 좀 의미는 없어 보이고.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울 경마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잘 해야 되고, 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리는 가운데 상당히 덥기 때문에 뭐 휴가를 아직도 떠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 주 또 일요일 경마 끝나면 또 연휴 아닙니까? 월요일 날 광복절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뭐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신병훈 그리고 저 신화 원정일 하여튼 힘껏 돕겠습니다. 자, 신영철 기수가 지난주에 면허정지 지지난주죠. 6개월을 먹었다는 게 이제 나왔는데 뭐 신영철은 좀 억울하다 그러면서 재심의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경주인가 또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경주 하나 갖고 정지를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신영철 기수가 그렇죠. 그거 하나 갖고 면허정지 6개월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광사석이란 말도 또 어설프게 말 탔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쵸. 항의들도 많았었고 신영철 기수에 대한 항의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영철 기수야 억울할 수 있겠지만 뭐 재결의 눈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수상하니까 뭔가 이제 따로 경주 뛰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주지 않았나. 그렇죠? 네. 우리 경마장에 있으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있다 없다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마서의 보안과 그쪽 사람들하고 뭐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밥 먹는데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경주 뛰기 전에 다 알더라고요. 있다 없다 뭐 간다 안 간다. 근데 진짜 그렇게 타니까 말대로 소스대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신영철 기수 뭐 6개월 제 마음 같아서는 뭐 신영철뿐만 아니라 뭐 제주도에 있는 기수들, 부산에 있는 기수들 하여튼 좀 그렇게 말타는 기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더라도 어차피 뭐 10마리 나오면 10마리를 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라도 그리고 좀 저는 그런 거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행 안 간다는 거 저는 그런 거 다시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알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참고 따라가 보겠습니다는 작전을 미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행을 안 가면 그냥 단순히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방에서는 이번에 한번 선입 작전을 해보려고 흙을 맞춰보기 위해서 이제 그 위에다 얘기를 했다라는데 팬들은 모르고 사야 되니까 최소한 작전을 아예 변경할 거면 선행 싸움 안 합니다. 이번에 따라갑니다. 예전에도 그런 게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좀 미리 예고를 해서 불필요한 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휴장 전에 또 일간 스포츠 대상 경주가 펼쳐졌는데 조재르 기수가 구피를 잡았던 또 터치플라잉이나 마필에 역시 선행 나가니까 폭발적인 걸음으로 또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또 대상 경주 우승이었죠. 조제로와 상당히 입마업이 좋은 그러한 마필이 아닌가. 앞으로도 뭐 차세대 안말로서 뭐 더 보여줄 거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이번 주 서울면 15개가 펼쳐집니다. 뭐 잘해야죠.
그렇죠. 뭐 들을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말씀 한번 할 얘기 없습니까? 네. 그냥 바로 갑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그 휴장 전에 토요일날 문세영 기수가 굉장히 펄펄펄 날르다가 일요일날에 또 문세영 기수가 싹 다 부러지더라고요. 대상 경주까지 해갖고 싹 부러졌는데 물론 이제 뭐 문세영 기수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경마라는 게 좀 너무 기수 하나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토요일날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은 말들도 다 문세영 기수 끌고 오더니 또 일요일날에는 될 것 같은 말들도 다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도 또 문세영 기수가 타면 일단 인기마로 잡히고 막 이런데 이번 주에도 어쨌거나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좀 많은 인기마들의 기승을 하는데 어쨌건 뭐 경마가 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현실 자체가 역시 문세영 놀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문세영 기수하고의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추냐에 따라서 배당 높낮이 적중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브라질 리우에서는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금맥이라 할 수 있는 유도에서 지금 금 하나도 못 따고 마사회 또 중에 많은데 끝나버렸죠. 네. 우리 뭐 그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뭐 여자 유도 선수 뭐 김민정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그쵸 서유원 탁구 선수 네. 이쁜 애랑 뚱뚱한 애랑 나와가지고 하는데 여자를 구분하실 때 이쁜 애랑 뚱뚱한 애 그거 성차별 그럼 이쁜 애랑 뚱뚱한 애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사적인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누군가에게 훌륭한 딸인데 따님인데 건장한 친구와 건강한 친구와 저는 솔직해서 그럽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저는 사람이 알아요. 저는 알지만 뭐 이거 보는 여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뚱뚱하고 못생긴 애 이쁘고 날씬하네. 그거 큰일 나네. 큰일 난다니까 잘못하면. 잘못된 건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만 하죠. 알겠습니다. 남자는 돈 있고 돈 없고 이걸로 된다. 그렇지. 차 있고 차 없고. 차 있고 차 없고. 돈 되잖아. 있고 돈 있고. 비참하잖아요. 남자고. 외모는 중요치 않고. 그래요. 여하튼 뭐 경마장에 와서 돈 많이 따가지고 돈 있는 남자가 돼야 됩니다. 자, 하여튼 승부처 잘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특급 문자는 뭐 부산과 제주만 시행이 됐는데 일단은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더 나은 모습.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또 더 많은 경주 적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승부는 358, 12, 11, 12, 13, 358, 11, 12, 13 이렇게 승부처 예고하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시네마 경주로 펼쳐집니다. 네, 일단 1경주는 기존 마들 그리고 입상을 해봤던 말들 또 여기 신예 마들 상당히 좀 복잡하게 엮여 있고 이번 주 자체가 휴장 이후의 출전이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 변동 그리고 신예 마들의 컨디션들 날씨가 특히나 덥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뛰었던 말들 괜찮은 말들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체중 빠졌던 말들이나 체중 쪘던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 왜냐하면 6이나 탄 같은 말들 체중 분담이 상당히 컸고 이번에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되겠고 3번만 신청사대란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53조의 승부마입니다. 저희가 아까 때 잠깐 방송을 찍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쩜 53조에서 지금 이창만 6번입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49조 예전에 한 집에 있었던 이찬호 교수를 불렀고 또 주행 심사와 새벽 조교 병합된 모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고개가 높은데 마찰 작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 선행을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이에 끼어서 짜부가 되면 몸싸움에 좀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데뷔전 준비 상당히 오랜 시간 잘했고 또 마방에서 첫 승 또 데뷔전에 대한 상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422kg입니다. 여기 체중만 조금 더 불어있다라면은 오히려 새벽 조교 훈련을 잘 먹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3번만 심청사다리 데뷔전 체중 꼭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0kg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마체중 체크가 필수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53조 이걸로 한번 첫 승 노릴 것 같아요. 또 바람도 많이 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10번만 최고야 최고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대기 속도를 중심으로 팔렸었던 레이스였고 현장에서 이제 레베카 한성열 기수가 기승했었던 마필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 뭐 거의 뭐 대끼리 수준까지 갔었던 그 레이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최고야 최고가 물론 이찬호 기수가 뭐 열심히 기승을 했겠습니다만 원정일이 봤을 때는 레베카를 계속 쳐다보면서 채찍도 좀 늦게 됐고
좀 올라와라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걸음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게이트가 밀렸습니다만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충분히 원활하게 데뷔전에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번 맛 최고야 최고, 게이트 밀렸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3번 10번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곽의 열하나 신라화랑이 지난 경주 아쉬움 속에 자 이번에 임난 안장인데요. 역시 요 마필 정도가 이제 도전마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안쪽에 1번 평촌 라이언이라는 마필의 게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승부하는 마필이고요. 조인건 안장, 조인건이가 주행검사, 그리고 새벽조교, 데뷔전 1번 게이트 최단거리. 그래서 1번마 평촌 라이언이 이번 경주 역시 강공 기대되는 도전마가 아닌가. 3번 심청사달, 1번 평촌 라이언, 10번 최고의 최고, 3두 3번 10번 1번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20조에서 동반 출주하는 6번 마 승자 여걸이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노렸던 말 한번 좀 노려보고 싶은데 바로 안쪽에 있는 3번 마 숨은 영웅입니다. 그 전에 그 승자 여걸하고 뛸 때를 보면 직선에서 방해를 당하고도 이제 마신차가 이렇게 졌는데, 지난번에 뛰는 것 보니까 또 의외로 아예 따라가지 못하면 좀 아쉬웠던 걸음. 휴장 전에 나왔었고 이번에 2주 만에 빠르게 출전 주기를 잡았는데요. 말 자체가 약간 덤프덕 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언급했듯이 김옥성 기수가 아니라면 좀 몰아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몰아야 되는데, 자, 이번 경기 특성이 아주 빠른 선행마보다는 6번마 승자 여걸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전개고, 나머지 말들은 어차피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뛰어야 되는 1300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 때 뭔가 걸음이 안 나왔던 아쉬움, 안쪽이니까 이번엔 조금 더 서둘러 들어갈 수 있는 레펜스의 승부, 김옥성 기수가 2주 만에 출전 의사를 밝힌 3번마 숨은 영웅을 좀 관심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최근 호흡을 마치고 있는데 입상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0번의 경주 10전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첫 입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가시죠. 네, 안쪽 1번마 오썸 레일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성적은 참 초라합니다. 3전 동안에 뭐 계속 바닥건 그러다가 이제 직전 경주 라스트 걸음을 조금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편성이 승자여걸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 레이스 같은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본기 자체는 추입, 라스트 힘, 그거 하나 믿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박현호 기수 그리고 이하나 기수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여줬고, 이번에는 이제 임난 기수로 조금 더 힘있는 말벌이 기대할 수 있겠고, 늘어난 거리가 저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좀 더 중심을 두고 1번 오썸 레이디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오썸 레이디는 이제 부중이 내려왔습니다. 이 마필도 그 체구가 크지 않은 420kg대니까 역시 현장에서의 어떤 마체중은 좀 필수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2번마 금화제국과 6번마 승자여걸은 20조 배대선 마방의 마필로서 동반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있는 2번 금화제국 앞장 깔 수 있는 말이고요. 역시 6번마 승자여걸도 외곽에서 빠르게 선입권 붙여놓고 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지난번에 첫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자, 승자여걸은 이번에 김정준이가 올라가 있는데, 역시 게이트는 6번 게이트에 있습니다만 뭐 직전 경주 어렵게 실이 이제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은 아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 1번 오썸 레이디, 3번 숨은 영웅, 6번 승자여걸, 136, 2번 금화제국이 과연 어느 정도 레이스를 이끌어가면서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1번 오썸 레이디는 일단 배당마니까요.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 경주는 1번, 3번, 6번 세 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이번 3경주는요 1200m 레이스고요. 1200m로 국산 6등급. 일단 이번 경주 제가 이제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방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노림수 충마에 붙이는 중배당 막건 쪽으로 포인트를 맞히는 그런 경주고, 아마 이제 11번 덕성이로 4번 파워무버, 11번 4번 거기에 2번 나트랑 정도 이제 도전마로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 편성인데, 일단 충마는요 저는 덕성이로
좋게 봅니다. 덕성 1호가 외곽에 밀려 있습니다만 뭐 임기원 안장 지난번에 좋은 호흡 보였고 다시 한번 앞장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뭐 1번 꼬꼬마나 그리고 3번 배트파티 이런 말들도 선행형의 마필인데 일단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11알의 배팅의 중심권 일단 세워놓고 4번 파워 무브가 오면은 조금 먹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사 요 막건 대끼리 막건은 뭐 조금 먹는 것으로 일단 돌려놓고 11사가 부러지는 중배당으로 노리고 때리는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고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마필 새벽 쪽에 확연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11알에 붙이는 짭짤한 배당을 노리면서 한번 강도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단 충만은 11번으로 보고 있고 후차권은 일단 1번 꼬꼬마 그리고 2번 나트랑 3번 배트파티 6번 뭐 골드피크 이 정도가 이제 쭉 팔릴 것 같아요. 팔리는데 저는 아마 이제 보여주는 액면이 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덜 팔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 쪽으로 한 방을 한번 때려볼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4경입니다. 1306동급 안말경주 8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지난 경주 때 공백을 안고 나와서 바람이 불었던 말 천바만 먼데이 머니가 아마 인기마 중에서도 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박웅기수가 안정에 올랐었고요. 당일날 이제 1경주부터 인기도상으로 원래 6위 출이었는데 뭐 엄청나게 당일날 바람이 불었고 또 박웅기수가 그만큼 승부를 걸고 때렸습니다. 승부를 걸고 때렸는데 앞선에 가려고 나갔습니다만 역시 선행을 못 나간 만큼 조금 힘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남겼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안말레이스에 이번엔 문세영 카드를 교체를 했는데요. 선행마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선행마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못 넘어간 만큼 아쉽게 딱 잡혔는데 요번에 선행마가 없죠. 대부분 뒤에서 올라오는 스타일이고 안쪽 3번 게이트고 또 문세영 기수가 직접 새벽 주고 마무리까 담당을 했고 또 마방에서 병합까지 때려가면서 의욕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1300 뛰어본 가운데 이번에 4주간의 정상 주기 선행 갈 수 있는 찬스 선마마 먼데이 머니 지난번에 바람 불었던 이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데이번이 지난번에 강하게 노리고 때린 마필이었는데 3차 그 아쉬움 한 번 더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이제 올라가 있는 만큼 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4경주 안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낮은 그런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추입이 좋았어요. 1번 브라운 피스입니다. 뭐 직전 경주 사실상 저는 뭐 기대치 전혀 관심이 없었던 마필이었어요. 뭐 이게 이 마필이 뛰었는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마필인데 복귀를 돌려보니까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물론 레이스 편성이 뭐 그다지 강한 그런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써뉴라든지 아이거 요 편성에서 착순권 들이밀었고 그게 차 차이가 얼마 없었습니다. 마필이 체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410kg대 그렇게 좀 작은 체중이긴 합니다만 55kg 부담 중량 쭉 이어서 왔고 상대마들 부담 중량 올라왔고 안말 한정 경주고 레이스 약해졌고 게이트 좋고 라스트 한 발이라면 1번은 브라운 피스가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브라운 피스 55에 1번 게이트 정말 뒷심이 있는 말이니까요. 안쪽 선입 잘만 자리 잡는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 외곽에 있는 파티 파워러 마필이 당일날 좀 인기마로서 이제 팔릴 것 같은데 부중에 올라가는 게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박태종 안정으로 3착 이번에 함완식으로 안정 교체한 15조 바퀴철 마방의 마필로서 이번 경주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가담하는 그림 초반에 앞장 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데이 머니의 문세영이고요. 외곽의 파티파의 완식입니다. 자 말절타는 세영이와 완식이 일단 올라가 있는 두 마리가 당연히 좀 팔릴 텐데 일단 저는 38, 83 1번 브라운 피스는 역시 중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니까요. 자, 이 세 마리를 잘 조합하셔가지고 공략하시길 바라겠고, 자, 1번, 3번, 8번, 138 이 세 마리를 이번 4경주 관심마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입니다. 5경주는 1300 부산 6등급이고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전반부 준비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인기마가 안쪽에는 1번만 마이슈거 지난 경주 때 웨치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김동수 기수의 안장으로 아마 인기마가 될 겁니다. 역시나 이제 31주에 있었단 말인데요. 이제 마방을 54주로 옮겼고 이제 그러면서 김동수 기수에게 기회가 왔는데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만 역으로 지난번에 비해서 또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지금 10주간의 공백 다만 1번 게이트니까 기본적인 액면을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병훈의 노림수는 외곽에 있는 8번만 프라이빗 파크가 되겠습니다. 액터 파크의 자마고요. 여기 이제 데뷔전에서는 한번 기습을 가려고 맨 앞에 나갔다가 선두권 힘싸움하고 무너졌고 지난번에 이제 의도적으로 참고 따라가면서 라스트를 보여줬는데
요 말의 이 주법을 보면 고개가 굉장히 높고요. 앞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밀어야 돼서 뭐 아니면 도를 타야죠. 계속 미는 경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데뷔 전에는 한번 기습을 가봤던 거고 지난번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요번에 좀 힘을 쓸 수 있는 조교를 진행을 했다. 높은 주법이나 높은 앞발의 쓰임, 보행 밸런스가 많이 내려왔고요. 보행 밸런스가 맞추면서 예전에는 강하게 밀고 때려야만 말이 나갔더라면 이번엔 스스로 물고 뛰는 스피드나 순발력이 오히려 증강이 된 가운데서도 길게 풀어가는 스태미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핸디캡은 있고 역으로 주행 스타일이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그걸 새벽 쪽에 변화로 이번에는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조교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당일날 요 조교가 너무 세서 체중만 오버돼서 빠지지 않았더라면 지금껏 데뷔전과 지난 경주하고는 가장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8번 마 프라이빗 파크를 아예 배팅의 중심 축여놓고 1번과 함께 또 다른 배당까지 첫 번째 A급 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57로 부진이 올라간 게 과연 어떠한 결과로 반영이 될지 궁금하고요. 일단 프라이빗 파크, 자 이번 경주 새벽 훈련 때 가장 변화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럼 프라이빗 파크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5경주 우리 신병훈 위원의 승부처 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이제 1000m 레이스입니다. 6경주하고 7경주가 연이어 1000m. 하나는 국산 5군이고 하나는 호랍 4군 경주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1000m에는 항상 선행마들이 다시 출격을 하기 때문에 누가 선행, 누가 선입이 가능하냐도 중요할 텐데 선입 전개가 가능할지 선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조교 때 걸음의 변화는 역시 10번마 로켓 퀸입니다. 브라이언 마방에서 이제는 문세영까지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마방에서도 아는 거죠. 예전에 브라이언 조교사가 이거 인터뷰할 때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많은 말들에 기승을 하고 그만큼 주목을 받는다 했지만 문세영 기수를 태우지 않았던 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수를 태워도 자기 말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조금 더 완벽한 걸 위해선 문세영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기마면 좀 더 완벽한 기수 태운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 주말부터 새벽 조교를 아예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세영 기수가 강하게 때려가는 패턴 또 여기에 상위군 마필이지만 이 월요일날 비욘드 리미트와 병합 때도 오히려 밀리지 않았던 걸음 자 이게 승군전이고 외곽이긴 하지만 데뷔전부터 12번 게이트에서 뽑아냈던 능력이라면 선행이면 더 좋겠지만 안에 빠른 말들 보내주고도 충분히 따라가서 볼 수 있는 10번 로켓킨의 마방 기대가 상승세 쪽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10번 로켓킨 문세영이를 이번에 태웠다. 역시 그만큼 마방에서도 어느 정도 이번에 다시 한번 연속 입상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위군까지 조금 기대치가 좀 높은 마필이에요. 안쪽에 3번마 아테네 썬더라는 마필입니다. 현장에서는 강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조금 더 믿음을 실어드리자면 1초 박종곤 마방에서 1초 플랫 안쪽으로 이제 59초대를 끊어본 마필이 요거 한 마리다. 박종곤 조교사가 데뷔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좋은 마필을 받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 그건 어째까지나 이제 마사회 공지에서 나왔었던 그런 인터뷰인데 좀 더 속속들이 알아보자면 마필 자체가요 주법 자체 탄력 자체가 이미 상위군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방에서 기대치가 너무나 높고 자 거기에 이제 조성원 기수로까지 안장을 교체하면서 승부 의지를 보이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선행마 많은 마필들 중에도 안쪽에 3번 아테네 썬더를 조금 더 강력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 3번 아테네 썬더 지난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모습이었고 자 로켓킹과 아테네 썬더 두 마리가 10번 3번이 당일날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인기마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깜빡이로 들어올지 아니면 깜빡이가 부러질지 일단 조성원과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다는 건 역시 이번 경주 강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1번 쿼드리가가 역시 이찬호 기수 한장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졌는데 역시 쿼드리가 정도가 강력한 상대권의 마필이 아닌가 게이트 잘 잡고 있고요. 역시 순발력이 있는 말이니까 1000m 선행 가서 버티기를 시도할 마필 쿼드리가 정도 도전마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쿼드리가 3번 아테네 썬더 10번 로켓 퀸이란 마필까지 해서 3두가 일단은 입상권 도전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7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이경주도 이제 기존마하고 신예마들이 함께 나오는 혼합 4군의 최단거리입니다. 안쪽에 있는 그 신예마들 중에서는 다 괜찮은 말들이 한 두세 마리 보이는데요. 조건적인 면이죠. 안쪽에 이바마 켄터키 연인, 또 오늘도 이찬호 기수를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또 새벽주교 때 이찬호 기수가 직접 역시 새벽주교 훈련을 담당을 하면서 짧고 굵게 그리고 길게 풀어가는 종합적인 조교를 다 진행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대로 일단 조교반은 다 받았습니다. 아직 2세 어린 말이기 때문에 뭐 실전에 가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고개가 높아지면 끌리는 기질 제외해놓고는 그만큼 물고 뛰려는 투지감도 좋았다는 거고, 스피드도 안고 있고, 또 이런 말들은 안쪽 게이트 때 좋은데 게이트까지 안쪽을 잡았고요. 여기에 데뷔전 뭐 하려고 일부러 이찬호 교수가 직접 새벽지구 훈련까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제 가세할 선행형, 선입형 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흙에 대한 예민함, 요 실전만 딱 거듭 판단하면 이번 켄터키 연인이 데뷔전부터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샤크 만세입니다. 8번마 샤크 만세. 발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발주가 상당히 좋고, 물의 적응이 조금 필요한 게 흠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이제 주행 검사를 보시면 별대로 곱게 타서 곱게 밀어주면서 그냥 편안하게 합격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신마들을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발주적인 부분은 저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는 켄터키 연인이나 안쪽에 있는 거 빠른 거 보내놓고 앞에다가 말을 보내놓고 주행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4코너 때 정말 많이 바깥으로 돌아서 나오면서도 잡고 통과를 했어요. 마필 자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 13조에서 또 좋은 말 하나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8번마 샤크만세 추천드립니다. 13조 만박에 2억이가 주행검사 통과를 시켜놓고 올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교도 잘 해놨고요. 자, 데뷔전부터 곧장 강공 기대할 수 있고, 9번 청담대로란 마필도 10만입니다. 망아지인데요. 이찬호가 주행검사 받았는데 이찬호가 지금 켄터키 연인에 올라가 있죠. 지금 기수는 18조에서 문세영을 태웠다. 김병진 마주의 마필입니다. 김병진 마주가 18조에는 말을 잘 넣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 넣은 것 같은데, 저 청담대로 또 문세영까지 태웠다. 역시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가담한다면 1000m에서 충분히 데뷔전 입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주행검사 때도 걸음력가 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 청담대로의 데뷔전 강공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10마 3마리입니다. 2번 켄터키 연인, 8번 샤크만세, 9번마 청담대로가 이번 7경주 노림수 마필드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 5등급이고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딱 눈에 보여지는 마필이 몇 두가 보여집니다. 먼저 8번마 진명지존이 눈에 들어오고요. 외곽에 열셋, 라운 나라가 눈에 들어오고, 9번마 하이베트가 또 역시 눈에 들어오고, 자, 외곽에 열둘 장비 전복, 안쪽에 2번마 황금빛 챔피언까지 복병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5두의 마필로 압축을 한다, 여러분께 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중심마 9번마 하이베트로 들어가겠습니다. 1300m는 상당히 좋다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 뭐 정글 들어 상당히 레이스 빨랐습니다. 빠른 레이스 속에서도 라스트 추임력을 보여줬고, 자, 이번 경주 역시 진명지존과 라운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상당히 좋고 거리 줄여서 내려온 것도 좋습니다만, 자, 포인트는 배당이에요. 자, 안쪽에 2번 뭐 황금빛 챔피언과 12 장비 천복을 노리고 들어가는 배당 승부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베트, 저와 신병훈 의원은 이 마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동학 기수, 자, 천혜강자를 대가리 넣고 들어간 경주에서 야, 한 마리 뺀 게 하이베트인데 하이베트가 와서 판때기를 그거를 참 깹니다. 그때 제가 천혜강자에 기승한 이동학 기수가 첫 승을 한다 이걸로, 그러면서 천혜강자를 강력한 충마로 들어갔는데, 야, 어른이가 오는데 사실 강한 말물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거의 좀 끌려오다시피 좀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타줄지 하이베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게 안 왔어야 되는데 저는 와가지고 좀 아쉬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또. 자, 하여튼 8경주 우리 원정일 의원이 시원하게 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9경주입니다. 1300 혼합 4등급.
자, 이번 경기도 이제 뭐 강축보다는 판성적 인기만들이 나와 있는 경주고요. 지난 경기 때 잘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6번마 천하비가 최고 인기마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44조 말 중에서 문세영 기수가 유일하게 이제 가서 넘어가서 마무리 발주에다 이제 마무리 그 조교까지 진행했던 마필인데요. 지난번에 체중이 조금 불어갖고 어떨까 싶었는데 체중이 오히려 불어난 게 장점이 됐는지 선행이 아니라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1300 능력을 보여줬고요. 때문에 54.5 핸디가 1kg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뭐 크게 이상 없는 상황이고 편성 자체가 이제 외산마들 혼합 경주긴 하지만은 딱 눈에 띄는 혼합마들 능력마들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나마 외곽에 있는 10번만 메카엔젤 정도가 외곽에서 가세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크지가 않다 보니까 지난 경주 선행 선입, 작전상의 능력 그리고 불어난 체중까지 다 커버했던 그래서 그 상승세를 위해서 일부러 문세영 기수까지 예약하고 마무리 훈련까지 진행했던 인기마 6번마 천하비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천하비요. 가시죠. 네, 7번마 히포크레네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데뷔전에는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있다가 바닥에서 그냥 끝난 그러한 마필입니다. 요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데뷔전 당시에 이찬호 기수가 조교도 잘 해놨고 경주도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탔다고는 하는데 원정일이 봤을 때는 의지 자체가 좀 결여되어 있었던 마필입니다. 뭐 앞전에 가려는 의지나 뭐 라스트 돌아서도 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마필에 좀 기를 아리킨다, 모래에 대한 적응력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보는 차원에서의 어떤 데뷔전이었지 뭐 이기려는 느낌은 좀 약했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 타임이 15초고 LF 타임이 12초예요. 기본기는 있다. 7번마 히포크레네 추천드립니다. 히포크레네 이찬호 기수가 올라가 있고요. 자, 데뷔전에서는 뭐 강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49조 마방 자체가 이제 그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데뷔전보다는 2전째, 3년째 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승부 타임으로 좀 읽어줄 수가 있겠고, 자, 10번 메카인젤이 지난번에 인기순위 2위로 팔리고 이현종이 부러졌는데 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1300m 이현종 재기승했는데 정말 뒷심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마 천하비와 10번마 히포크레네를 말씀해 주셨고, 실화는 10번 메카인젤 이 마필 이번 경기 강공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세 마리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경기입니다. 1200m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도 강축보다는 이제 편성적 인기마들만 좀 서 있는 경주고 승군마들이 있고 기존마들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도 좀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 55조를 오늘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뭐 앞에 이제 문세영도 있었고 또 앞에 이제 홍현이 말씀해주신 말 중에 메카인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윤영민 기수인데 4번마 하피 이글입니다. 이제 윤영민 기수한테 기회가 좀 저는 온 것 같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브라이언 마방의 특성은 말이 되면 온다. 약간 요런 외국인 조교사의 좀 스타일을 안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기승술이 좀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특급 안장을 태우는데, 이 말은 어쨌든 간에 마방을 이적하고요. 하정원 기수가 바로 우승을 얻었던 말입니다. 기본 사이즈는 있다라는 거죠. 하정원 기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외곽 게이트 핸디캡을 잡고 왔는데, 그 지난 경주 12번 게이트, 또 지난 경주는 9번 게이트, 게이트 싸움에서 밀렸고 주로가 포화 주로였고 레이스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따라가다 퍼졌는데, 자, 이번에는 1200입니다. 게이트로 안쪽으로 내려왔고요. 또 역시 윤영민 기수의 안장인데 하정원 기수하고 핸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기수 휴장 때 열심히 공들였던 성과를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주 강한 훈련은 아니었습니다만 짧고 강하게 병합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승군마들도 아무런 아직 검증이 없고 기존마들도 강자가 없다라면 요것도 이제 인기마가 되겠지만 4번마 하피글이 말 그대로 찬스를 만났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윤영민이가 올라가 있고요. 휴장 전에 한번 윤영민이가 때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 윤영민 기수가 그 간간히 들어오는데 윤영민 기수의 어떤 그 입상 타이밍만 잡으면은 배당도 곧잘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4번 하피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6번마 실버 히어로라는 마필이 데뷔전에 7마 신차 압승을 거두고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10경주를 보면서 요 6번마 실버 히어로를 부러뜨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선행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하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인기마고 현장에서 인기마고 마필 컨디션 전혀 이상 없고 6주 만인데 6주면은 뭐 휴양 전까지 뭐 치면은 뭐 정상주기고 마필 컨디션 전혀 이상 없다라고 보고 전개적인 이점 1200m 다시 한번 도전하는 6번마 실버 히어로 추천드립니다. 핫픽을 실버 이어로 신화는 안쪽에 2번 지니에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급전 나서는 마필이고 최범현 기수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담 용량도 직전보다 3.5가 가벼워진 52.5인데요. 자,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종반 탄력을 선보이며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자 부중까지 가벼워졌겠다. 여기에 승급전에 안쪽 게이트 또 기수도 최범현이 다시 한번 올라가 있겠다. 저는 조교사 직조로 공들인 지니에이스 한 번 더 강공 기대해 볼 수 있는 보라 마필로 자 이번 지니에이스를 관심마로 해서 이번 지니에이스 4번 핫픽을 6번 실버 히어로로 말씀드리고요. 자 11경주는 우리 원정일위원 12경주 신화 13경주 신병훈 3연타 후반부 메인 승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8월 13일 토요경마 서울제 11경주입니다. 원정일에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단거리 편성 13마리 게이트 꽉 차있는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눈에 보여지는 마필들이 상당 대다수 모여있는 경주입니다. 안쪽 1번마 어쭈그리와 3번마 동해찬가가 다시 한번 리턴 매치 강하게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5번마 뮤지니가 직전 경주 선입권 가서 무너졌던 아쉬운 모습 9번마 성은마루가 3연속 입상 4연속 입상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 초원의 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급전을 펼치지만 4연속 입상을 도전하고 있는 마필 외곽의 열셋 브라이언이라는 마필도 역시 조교빨이 올라오면서 2연속 입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기마 혼전이에요.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중심마가 중요하고요. 최근 보여준 걸음 중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인기마가 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마인데 중심마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중심마에 때려먹을 수 있는 마필도 존재를 합니다. 자 먼저 언급드렸던 1번, 3번, 5번, 9번, 11번, 13번 중에 잘라내야 될 마필이 정확하게 한 마리가 있고요. 꼭 가져가야 될 복병 노림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인기골에는 조금 더 밀려 있을 거예요. 자 그 마필을 관심권에 가져가면서 충마 선택에 최대한 집중을 하겠습니다.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잡아가야 될지 어떤 마필이 중심이 돼야 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이번 메인 경주 인기마에서 잘라낼 거 싹 잘라내고요. 되는 놈들 중에 될 수 있는 놈만 잡아놓고 메인 경주 주력으로 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전도가 좀 있습니다. 적중만 한다로 본다면 메인 경주 아마 짭짤하게 먹을 수 있을 그런 경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거리입니다. 단거리고 해볼 만한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에 걸음 남겨놓은 마필 최근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마필 엮어서 제대로 된 배당으로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원정일의 메인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8월 13일 토요경마 한배 탑시다 12경주 들어갑니다. 1200 혼합 3등급 오늘 준비한 승부가 그 3경주 한방 12경주 한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번 12경주 한배 탑시다는 뭐 강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러한 승부처입니다. 당일날 인기도 조금 밀려있는 마필을 좀 배팅에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할 생각이고 그 배팅의 중심만은 김혜선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5번만 나이트 후드라는 마필인데요. 두 번의 경주에서 부진했는데 김혜선 기수가 4월 16일날 선두권 때리고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 두 번의 경주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취입 그러면서 바닥권으로 밀리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김혜선 기수가 다시 적임 기수가 안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우승을 했던 우승의 호흡을 맞췄던 기수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 어떻게 타면 되는지를 알고 탈 겁니다. 이번에 김혜선이가 직접 조교하면서 훈련의 강도도 대폭 끌어올린 5번 나이트우드가 제가 이번 12경주 노리고 온 배팅의 중심마가 되겠고 자 5번 나이트우드를 놓고 일단 현장에서 최대한 막건수 구멍수를 압축을 해서 한 방을 때리고
뭐 한 마리 정도 받쳐가는 막건으로 승부를 들어갈까 합니다. 여하튼 뭐 현장에서 놓고 갈지 뭐 후착으로 돌리고 갈지는 최종적인 마필의 상태까지 지켜보겠지만 제가 지금으로서는 일단 5번 나이트우드란 마필을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12경주는 5번 나이트우드 이 마필의 어떤 선전을 한번 기대하면서 방송 한배탑시다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서울 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15개 경주 시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경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승부로 예고한 경주에서 제대로 때리는 적중 막건으로 보답을 해드리겠고 이번 12경주 한배탑시다 많은 소원 부탁드리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막건으로 제가 시원하게 때려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8월 13일 토요경마 오늘의 방송 A급 메인 승부처 13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 무대 12마리. 자, 오늘 경마 중에서 가장 운전도가 있는 경주를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휴장 이후의 경마입니다. 휴장 이후의 경마에 완벽하지 않는 한 눈에 보이는 저배당에 승부할 일은 없다라는 게 신병훈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늘 5경주 13경주 일단 먼저 승부처로 방송 승부 5경주 이번 13경주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결과를 떠나서 이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인기마로 부러진 1번마 심바, 배당으로 들어왔던 3번마 동천의 아침, 여기 외곽에 있는 9번마 스마트 캡틴, 11화 가이아 썬더, 또 2번마 대돌풍, 여기에 뭐 되는 말이 억정하다 보면 7마리 8마리 됩니다. 그만큼 무조건 인기마로 팔리는 말에 대한 말을 과신할 수가 없는 경주고, 또 그런 혼전 경주 때 신병훈이 항상 좋은 배당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머리에 꼬리 붙여가는 경주들도 오늘 몇 경주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주에 지저분한 막건보다는 막건 수가 있더라도 먹을 게 있는 한 놈, 신병훈이 복수를 해야 되는 놈, 그게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으로 먹을 수 있는 놈이 바로 이번 13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휴장 이후에 토요경마 오늘 메인 한 놈만 팬다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부산경마가 전반부 후반부에 좋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중반부 쪽에 메인 승부들을 못 잡아내면서 방송 승부 자꾸도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 메인 승부를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 쪽에서 이왕 잡는 거 어차피 맞추려고 하는 경마보다는 먹을 수 있는 경마, 그리고 먹었을 때 돈이 되는 경마, 그리고 죽어도 후회 없는 경마를 이번 13경주 선택을 했으니까요. 전반부에 먼저 말씀드렸던 5경주와 함께 딱 하나 본예상 들어가는 이번 13경주의 내용 확인해 주시고, 휴장 이후에 열심히 준비했던 신병훈의 결정타가 이번 13경주 배당으로 선물되길 기원하면서, 자, 1번 콘에 녹음하는 13경주 본예상과 그리고 8월 13일 토요경마 13경주 그 현장 승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14경주입니다. 1802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이건 좀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말지보다는 편성적인 인기마들이 많이 있는 이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저마다 좀 해보자라고 들이댈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난 경주 신병훈이 노렸던 말이었는데요. 바로 외곽에는 12 늘푸른 타이거입니다. 당시 때 좀 세게 보고 들어가서 메인으로 적중을 해드렸는데, 적중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냥 좋다라고 마냥 좋아했는데 경주를 다시 돌려보니까 김혜선 기수의 말머리가 굉장히 불량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김혜선 기수는 뭐 아니면 도로 타지 말을 이렇게 막 재고 막 이런 스타일로 안 타는데, 지난번에 보니까는 뭐 박원훈 기수를 거의 보고 타듯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끌려서 내려와야 되는 말인데 내려올 수 있는데도 끝까지 안 내려왔고, 사건도 굉장히 크게 돌려갖고 외곽에서 왔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적중을 했으니까 기분은 좋았지만 다시 보니까 최선의 승부수는 아니었습니다. 최선 승부수가 아니었는데 김혜선 기수 올렸다는 건 이번에는 이제 최선을 해야 되는 차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경구 자체가 뭐 빠른 말, 능력마가 있다는 보다는 편성적 인기마들만 좀 질비하고 있고, 그나마 상대적 인기마들도 과부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금 덜 타고도 끌려왔던 말 12 늘푸른 타이거를 관심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김혜선이가 지난번에 들어오면서 최근에 어떤 부진을 만회한 마필입니다. 한 번 더 김혜선 기수 올라가 있는 늘푸른 타이거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량의 조건이 좋습니다. 감량의 조건이 좋은 마필 안쪽에 3번마 골드웨이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기도에는 좀 밀려 있어요. 1번마 백산이나 뭐 11번 스페셜 스카이도 있고 상당히 좀 혼전구도 5번마 승리 웨이브도 있고 완승불패도 있는데 바로 전 경기죠. 13경주에 출전하는 1번마 신바라는 마필과 5월 경주에서 뭐 착차이 없이 상당히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였었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는 대상 경주였고요. 자, 다시 한번 승급전을 맞이하면서 일반 경주로 내려왔는데 가지고 있는 순발력은 조금 약해요. 그러나 라스트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기본기 충분한 마필입니다. 3번마 골드웨이브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특별경주였나요? 대상경주 SLTC 네네. 터치플라잉이 이끄는 빠른 편성 속에 종반에 올라오지 못했고요. 자, 이번에 유승환 기수, 자 10주라는 공백이 있지만 부중이 내려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IM4U가 최근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잘 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도 종반 탄력 있는 걸음으로 완식이 등짝으로 우승. 자, 이번에 임나은으로 안양교체 부중까지 내려왔겠다. 한 번 더 IM4U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자, 이번 IM4U 3번 골드웨이브, 열둘 뉴푸른 타이거 2번 3번 1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월 13일 토요경마 15경주가 되겠고요. 1400m 1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토요경마 경주입니다. 네, 일단 뭐 1,400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마다 이제 해보자라고 1군 무대 치고 뭐 장거리가 아니라서 해보자라고 나왔고, 근데 과연 능력상으로는 이제 한수 위인데 8번마 클린업 천하가 지난번 부산 가서 나왔던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느냐, 여기 아마 가장 큰 포커스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거리에 잘 맞는 말, 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바로 5번마 다이샨입니다. 구주에서 지금 박시홍마저 2마리 출전시키고 있는데요. 뭐 그전 경기 때 이제 인기말 조금 팔리고 무너졌고, 이제 지난번에 1900이기 때문에 좀 덜 부각됐습니다만, 이번 그 부러졌을 때 당시 때가 물론 편성이 약했다고 하더라도 핸디 자체가 이제 58.5, 다이샨한테 조금 무거웠던 등증 같고, 요번에 이제는 상대가 이제 클린업 천을 만나는 바람에 핸디가 54까지 내려왔습니다. 요 말이 그 다음 경기 때도 뭐 어디가 안 좋았는지 조결이 굉장히 살살하고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간만에 정평수 기수가 휴장 내내 강도를 올려가면서 그 특유의 투지감,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게이트도 이제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5번 게이트, 특히 원했던 게 1400의 적정 핸디였는데 그 핸디를 맞춰갖고 나온 만큼 초반에 앞에 가는 선행권, 또 선입권의 뚝심 싸움 많은데요. 이번에 서둘러 갈 수 있는 5번마 다이샨의 복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5번 다이샨이요. 구조에서 2마리 나왔고요. 또 동일 마주입니다. 5번 다이샨 쪽의 승부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13번마 신규 강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 원정일이 조금 노렸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찌됐건 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가져가는 이유는 조교 때 요 마필이 상당히 좀 악벽이 조금 있어요. 끌고 가라는 느낌이나 어떤 그 제갈바지 손의 어떤 느낌이 상당히 좀 예민한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조교 강도를 낮췄다라는 게 이번 경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항상 조교를 강하게 했었던, 그러면서 악벽을 좀 잡아줬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조교자가 이제 조금 바뀌면서, 최영현 기수가 휴가를 가면서 조교자가 좀 바뀌면서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고쳐놨고, 자, 월요일날 조교 당시 최범현 기수가 먼저 받고 마무리 조교를 또 관리사가 하는 모습 속에서 신규 강자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들, 항상 임팩트, 라스트 걸음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조경들 낮추면서 힘을 좀 비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3번마 신규 강자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범현이 휴가 갔어요? 갔다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일어나야죠. 그래요. 클린업 천하가 부산 갔다가 망신 개망신 당했습니다. 꼴찌했네요. 바닥 수고했죠. 완식이가 올라가 있고요. 하만식 기수와는 8번의 경주 5승 2척 3회 복수율 100%입니다. 60이라는 부담 능량, 그리고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게 변수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60. 과연 무리를 할 것인지. 1,400이 또 1,4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져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안쪽에 이번 러시포스가 역시 이마필도 광역시장부에 나갔다 왔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유승환이면 유승환과의 또 어떤 호흡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54.5로 상대적인 가벼운 부담 능력, 클린업 천하는 60까지 지금 부중이 올라가는 반면에 러시포스는 부중이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 러시포스의 한번 무림수 선전에 한번 기대하면서 마지막 경주 말씀드립니다. 2번 러시포스, 5번 다이샨, 그리고 한 마리가 신규 강자, 이렇게 3두가 마지막 경주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역시 마지막 경주의 포인트는 8번입니다. 클린업 천하가 과연 얼마큼 띄워주지. 자기 걸음 보여주면 대가리 맞는데, 그쵸? 1400이라는 어떤 부담감에, 그리고 60kg라는 지난번에 꼴찌라고 왔잖아. 한번 이 기가 죽으면은 그 말을 타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잘 나가는 말이 한번 석이 꺾였을 때, 석이 꺾이는 거. 그게 꺾였을 때 바로 그게 살려낼 수 있느냐, 바로 살아나느냐. 저는 한두 번은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8번은 뭐 능력상은 뺄 수 없습니다만 놓고 가기는 왠지 부담스럽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경주 저희가 보고 있는 관심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8월 13일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시 1호 경마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